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않지만 조국은 그를 잊지 않는다. 남영우라는 이름은 역사책 어디에도 크고 선명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조용히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남영우의 삶과 시대를 되짚으며 우리 기억 속에 그의 흔적을 새기는 여정입니다. 침묵 속의 외침이 어떻게 조국의 역사로 이어졌는지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조선의 어둠 속에서 태어난 소년. 남영우는 1898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라던 시기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민중은 가난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어린 남영우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품었고 마을의 한학자에게서 한문과 역사, 논어 등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런 교육은 그의 독립정신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고 조선의 정신을 잊지 않게 만드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주변 어른들이 하는 조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특히 을사능약과 국권 피탈에 분노했습니다. 고종의 퇴위, 헤이그 밀사 사건 등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그 후 그는 나라 없는 백성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는 말을 자주 되뇌곤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는 1910년 한일합병과 함께 스스로 새로운 길을 다짐하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의 불꽃이 전국을 뒤덮었을 때 남영우도 안동에서 만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평범한 서생에 불과했던 그는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고 그 이후 숨은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조국에 헌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챕터 2 상하이로 향한 길. 3.1운동 이후 남영우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조용히 안동을 떠났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를 거쳐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상하이는 임시정부가 세워진 공간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드는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김구, 이동영, 안창호 등의 인물을 멀리서 바라보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는 독립운동의 실무와 물자 조달, 정보 전달 등을 맡는 연락책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국내로의 독립운동 자금 전달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목숨을 걸고 상하이와 평양, 경성을 오가며 독립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하고 무기와 자금을 비밀리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철저한 익명성과 신중함이 필요했기에 그의 이름은 공식 문서나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활동했던 이들의 회고록 속에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던 경상도 출신 청년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상하이에서의 활동은 남영우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투쟁뿐 아니라 문화운동과 외교적 독립 노선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신문 편집, 유학생 교류 모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조용히 기여하며 그는 이름 없는 외교관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챕터 3 그림자 전사, 국내 침투 작전. 1930년대 초 남영우는 임시정부의 지시로 다시 조선 땅으로 잠입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주로 평양, 대구, 경성 일대에서 활동했으며 항일 비밀 결사 조직과 연락을 유지하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국내에 퍼뜨렸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일제 경찰의 동향을 파악하여 해외 독립운동 본부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기 은닉처 확보, 거사 자금 전달 등 더 위험한 임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조선의 청년들과 접촉하여 항일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YMCA나 야학, 독서회 등을 가장한 비밀 강연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민족의 역사와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체포위기에 몰렸지만 그는 늘 미리 대비해둔 도피로망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배 전단에 그의 얼굴이 붙은 적도 있었지만 가명과 신분 위장으로 그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국내 활동은 겉으로 보기엔 작은 움직임 같지만 실제로는 일제 치하의 균열을 조금씩 벌리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총칼 없이 무너뜨리는 저항이야말로 남영우가 추구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기 남영우는 후배 독립운동가 박열, 이육사와도 교류한 흔적이 있으며 문화와 예술을 통한 저항의 가능성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챕터 4 마지막 임무와 사라진 행방. 1943년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던 시기 남영우는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내에 잔류 중인 독립운동 조직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금과 무기를 확보하여 연합군 측과 접촉할 루트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임무는 일본 헌병대의 감시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진행됐기에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조국이 살아야 한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또다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함경북도 회령 근처의 한 민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북한 지역의 항일운동 잔존 세력과 접촉했으나 곧 일본군 특무대가 들이닥쳤고 이후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일부 회고록에서는 그가 체포되어 경성형무소로 이송되었고 종전 직전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또 다른 문서에서는 극비리의 국외로 탈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살아서가 아니라 사라짐으로써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았습니다. 남영우의 이름은 광복 후에도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가족조차 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공식 독립유공자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연구자와 지역사학자들이 그의 삶을 복원하고자 노력하면서 남형우라는 이름은 점차 역사의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훈장도 받지 못했지만 민족의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힌 조용한 등불이었습니다. 챕터 5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남형우가 사라진 이후 그의 존재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망각의 그늘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특히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자서전이나 회고록, 그리고 해방 후 귀국한 일부 인물들의 증언 속에서 남선생이라는 익명의 독립운동가가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없이 맡은 일을 해내던 사람이라는 공통된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안동 지역의 향토사 연구자들이 지역 항일운동사를 조사하던 중 남영우라는 이름이 몇몇 회고 자료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가터를 추정하고 남은 문서와 사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자료들은 그가 실존했던 인물임을 강하게 뒷받침했고 안동 시민사회단체는 남영우를 지역의 숨은 독립운동가로 공식 인정하는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몇몇 영화 제작자와 다큐멘터리 PD들은 남영우의 삶을 소재로 한 영상 작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기록이 부족해 본격적인 제작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들이 발굴되었고 남영우라는 인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잊힌 인물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긴 여정은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복원하는 일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챕터 6의 그의 이름은 사라졌는가? 남영우처럼 이름 없는 영웅들이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시 독립운동은 철저한 익명성과 위장 속에서 이루어졌고 많은 인물들이 정체를 숨긴 채 움직였습니다. 또한 해방 혼란한 정세 속에서 독립운동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증언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많은 인물들이 국가보훈 체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남영우 역시 그런 비운의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독립운동 내에서도 비공식적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름이 공식 보고서나 명단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1945년 광복 직전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에 대한 기억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당시 독립운동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분파적 차이 또한 그를 역사 밖으로 밀어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은 주로 정치적으로도 활동하거나 광복 후 국가 건설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지만 남영우는 끝까지 그림자에 머물렀기에 공식적 명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은 단순한 역사 복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사람만이 기억된다는 냉정한 진실 앞에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되살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영우의 사례는 바로 그 상징이 됩니다. 비록 그는 아무 훈장도 받지 못했지만 민중과 함께한 실천으로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챕터 7 새로운 역사 기억의 재건.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와 지방학계의 노력으로 남영우의 존재는 점차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7년 경상북도 안동의 한 시민단체가 주관한 이친 독립운동가 발굴 프로젝트는 남영우에 대한 재조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남영우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와 일본 헌병대의 수사기록, 그리고 함께 활동한 동료의 유언장을 통해 그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안동시청 앞에 남영우 추모비가 세워졌고 그의 이름이 지역 교육 자료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는 매년 남영우 기념 100일장과 항일 역사 탐방 캠프를 열어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역사 선생님들은 교과서 바깥에 존재하던 이 인물을 수업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역사와 비공식적인 기억이 조화하는 새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웹툰, 시극, 지역 연극으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공개된 지역 극단의 창작극 어둠 속의 불꽃은 젊은 관객들 사이에서 감동을 자아내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품은 그림자에 남겨진 빛이라는 부제를 달고 남영우의 삶을 감성적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이름은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으며 이는 기억의 재건이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챕터 8 남영우가 남긴 것. 남영우는 광복 후 훈장을 받지도 못했고 그의 후손들도 그를 자랑스럽게 언급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가 남긴 것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한 헌신의 위대함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대의 명분을 외칠 때 그는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실현했고 이름보다 실천을 우선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고 진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역사의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남영우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의 흔적을 따라가며 이름 없는 이들의 용기가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그가 남긴 삶의 철학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조국을 위한 무명의 헌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길 아닐까요? 이제 그를 기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남영우를 불러내는 이 행위는 곧 잊힌 자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작은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남영우는 한 번도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늘 조국의 뒤를 바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거대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잊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이들을 더 깊이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영우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어쩌면 남영우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